지로 디탈리아 그 여성부 그 시합을 제가 이제 한번 뛰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국제대회 관련된 질문을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나으름 선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팀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으름 선수가 갔었던 해외 프로팀에서 활동은 어땠었나요? 어떤 팀이었고 나으름 선수는 어떤 시합을 뛰었고 어떤 역할이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레치폴린이라는 팀에 1년 동안 활동했었고요. 처음 해외 프로팀에 갔었을 때는 그 프로팀 입단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꿈을 이룬 거잖아요. 뭐 그냥 구름 위를 걷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내 마지막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그래서 시합을 하면서의 그 어떤 고통? 이것조차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고 아프고 숨이 차고 고통조차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는 그 날들이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어떤 경기에서 뭐 보고 스카웃을 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건 연락이 아닌데, 왔다? 제가 이제 SNS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 치폴린 팀 매니저가 그 어떤 동호인분인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찍 왔었어요. 그게 8월인가 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12월인가 확인을 해서 이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해서 혹시나 하고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그때 뭔가 되게 빨리 후다다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부터 프로팀 소속으로 시합을 출전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셨던 거예요? 그때가 2019년도였으니까 18년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정말로 원하던 꿈을 이뤄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프로팀에서 훈련을 하고 어떤 시합에 뛰셨는지 그리고 그 시합은 어땠는지. 시합은 되게 많이 뛰어가지고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지로 디탈리아 그 여성부 시합을 제가 한번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있어가지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네. 저 맨날 뒤에서 흐르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트랙 훈련만 하다가 그 도로 시합을, 스테이지 시합을 이제 하러 간 건데 훈련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그런 긴 스테이지의 시합이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계속 이제 흘렀죠. 근데 매니저가 긴 스테이지 시합은 하면서도 몸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저는 그것만 믿고 그 시합을. 그러면은 시합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제 프로팀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나요? 남자 프로팀이나 뭐 더한 프로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시합 때만 모여요. 그 시합 며칠 전에 비행기 티켓이랑 이런 걸 다 끊어주면은 그 비행기 타고 시합지로 가서 그때 이제 공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 캠프에 가서 한 하루 이틀? 이제 너무 시합이 주 단위로 있고 많이 있어서 한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하는 시합은 피곤한 것 자체를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시합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합장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큰 시합은 좀 길게 있다가 가요. 답사도 조금씩 하고 한 하루 이틀짜리 원데이 이런 시합은 그냥 하루 전에 가서 시합을 했었어요. 같이 그 미팅을 하긴 하나요? 뭐 전략이나 뭐 어떻게 탈 것이다. 전략 그런 부분에 있는 미팅은 시합 전. 이제 오늘 이런 코스를 탈 거다. 근데 이런 코스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시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전에 미팅을 했었어요. 뚜르드 프랑스도 이 녹화한 시간으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으름 선수가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월드 투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려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외국에 나가서 뭔가 살면서 그런 시합을 뭐 자주 출전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강도의 시합, 그런 스타일의 시합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주마다 시합이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세계 레벨의 선수들 정도의 그 경기 운영 자체가 되지도 않고 있고 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시합도 없고 그 시합을 찾으려면 국내 대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국내 대회도 우리가 다 아는 선수끼리 그렇게 하니까 더 발전도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은 시합이 일상인데 저희는 시합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 차이 같아요. 인종적 차이나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있다고 느끼진 않나요? 그거 저 그랬어요. 그것도 처음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시합에 출전 자체를 하지를 않고 다 뭐 유럽에서 이런 시합들이 다 열리니까
해서 처음 그 프로팀으로 들어가서 시합을 했는데 그냥 뭔가 그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안 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면은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자리를 내주고 같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같은 팀원들로부터 아니면 아니요, 다른 팀원들로부터. 다른 팀원들로부터.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같이 시합장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훈련을 하니까 아는데 다른 팀 선수들은 그냥 제가 뭐 알레시폴리 소속의 선수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인이잖아요. 그 차별은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처음 투어 시합 갔을 때 이 한국 선수들은 엉덩이 엄청 많이 맞아. 밀었어요. 네. 코리아! 비키라고. 같이 가면은 나오라고 네. 엉덩이를 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리도 안 내주는 거죠. 니네 여기서 뭐 하냐? 네, 너네가 있을 자리 아니다.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름 선수는 3번 연속 올림픽도 다녀오셨어요. 네. 사이클이 이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중계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가는 스태프들 수도 좀 적고 환경이 좀 열악했어요. 그래서 같이 서포트해주는 선수도 없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림픽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런던, 리우, 도쿄 이렇게 3번의 올림픽을 나갔잖아요. 근데 그 3번 다 환경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지원이 부족해서 힘들었다라는 건 없었고요. 왜냐면 제가 그게 없다고 해서 제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3번의 올림픽 모두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서 훈련해야 되고 혼자서 시합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되게 외로웠던 게 너무 커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지원을 못 해줬어, 이게 부족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할 동료가 필요했을 뿐. 전 사람이 필요했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대회 많이 다녀보니까 아름 선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이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제 기준에서의 그 우리나라 사이클 수준은 신생아. 신생아. 네. 아시아에서는요? 아시아에서는 사실 독보적이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지도자들 영입하고 오랜 시간 동안 되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 같은 나라들을 좀 보고 쫓아가야 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면 그냥 한국이 다 시상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주니어들도 조금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주 코치님이랑 그런 시합을 많이 나가봤잖아요. 이번 시합은 네가 1등해, 이건 내가 1등 할게, 이렇게 약간 나눠갖기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렵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의 선수 풀도 좋고 지원이 좋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름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 비인기 종목인 사이클이 조금 더 사랑받는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개선되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아름 선수가 잘 타는, 좋아하는 이 사이클이 어떻게 하면 더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까? 저는 첫 번째는 투자고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뭔가 그게 풍족하다면 오히려 저희가 보고 뭔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니. 그리고 두 번째는 동호인분들은 일반인들하고도 행사? 이런 것도 많고 라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트 선수들이 그런 기회가 적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 동호인, 엘리트 선수들 구분 없이 뭔가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나름 선수도 어느 정도 동호인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국제대회 관련한 질문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름 선수의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도 뭐 나름 선수한테 같이 지낸 지도 좀 오래됐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자전거를 시작했냐 이런 개인적인 거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혹시 나름 선수는 사이클에 입문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저는 언니 따라서 사이클을 했습니다. 네, 언니가 이제 먼저 운동을 했는데 언니가 이제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 맛있는 거 해주시고 좋은 거 사주시고 제가 사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언니가 일단 위에 있으니까 질투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엄마 이제 왜 언니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도 사이클 탈래 해서 네 그럼 저도 탈게요. 그래서 이제 언니 따라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뺏으려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이클이 아니고서는 언니만큼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네, 나도 저걸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나름 선수는 운동하는 시간 말고 그 외에 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가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휴식을 즐기나요? 저는 사실 휴식이라기보다는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케어를 받으러 다닌다든지 고정치료 이런 거 이제 제가 33살이나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이렇게 되게 자주 있어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으러 되게 많이 다니고요. 그 외적으로 시간이 길게 나면은 친구들하고 여행 다닌다거나 아니면 제가 후원을 받는데도 좀 한두 군데 있다 보니까 긴 휴가 시간에 뭐 인사, 미팅 이런 걸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는 선수 때도 나름 선수를 가까이서 봤을 때 진짜 독하게 식단 관리한다. 이 먹고 싶은 걸 잘 참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따로 뭐 식단 관리나 뭐 체중 관리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식단이라든지 체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좀 살았어서 그런지 일단 기본적인 입맛이 시골이에요. 근데 시골 음식이 몸에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되게 감사한 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뭐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식단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 편 같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식단 관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가려보고 이제 했는데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저한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치 않은 걸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식단 관리를 한다거나 이제 뭐 체중 관리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도 그래 시합 전에 치킨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그 정도의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훈련량이 되게 많고 사이클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힘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챙겨 먹으려고 특히 이제 여름에도 소진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이 많이 먹고 잘 먹는다는 거를 막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피자 2판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나란 선수는 진짜 깨끗하게 먹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식을 하거나 하면 공깃밥을 2공기 이상씩 먹고 진짜로 고기도 계속 추가시켜서 먹거든요. 이게 몸은 되게 작고 이래 보여도 먹는 거는 진짜 많이 먹어서 그래서 먹는 만큼 힘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네, 어렸을 때 처음 사이클 탈 때 코치님께서 그랬어요. 잘 먹는 놈이 힘 쓴다고. 네, 먹는 만큼 쓴다고.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거 야식을 먹는다든가 간식을 네, 맞아요.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선수는 간식도 제가 봤었던 거 일단 기억 속에는 뭐 고구마 아니면 진짜 건강한 빵 건강한 것들로 채워요. 막 불필요하게 안 좋은 군것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 건강한 것들로 이렇게 채우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식성이 그래서 더 잘 맞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깨끗하게 잘 먹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안 먹어야겠다라고 하고 안 먹진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걸 먹었는데 그게 건강식이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축복받으셨네요. 네. 저도 근데 이 사실을 오늘 알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녁 늦게 먹고 그러는 거 되게 잘해요. 오히려 전 배고프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려고 노력을 해요. 제 기억 속에 예전에 나아름 선수랑 같이 방을 썼던 선배 언니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자는데 뭐 소리가 들려서 봤대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고 막 배가 너무 고팠는지 자다가 새벽에 맞아요. 그렇게 먹고 이게 배고픈 거를 저도 솔직히 배고픈 거 잘 못 참거든요. 이 선수들의 좀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오늘 이제 코치님 두 분하고 제가 장거리 라이딩을 했잖아요. 오늘 같은 날입니다. 자기 전에 꼭 뭘 먹거나 그냥 생각 못하고 잤다가 새벽에 잠이 깨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간식을 먹죠. 그럴 땐 뭘 먹어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훈련을 되게 힘들게 하고 생각을 못했어요. 도로 장거리 타고 나서 공복감이 이렇게 느껴지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치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자꾸 깨더라고요. 방에 프로틴바가 있어가지고 프로틴바를 하나 먹고 잤습니다. 잘하셨어요.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나른 선수는 이렇게 부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슬럼프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첫 부상 때, 그러니까 처음 골절이 됐을 때 슬럼프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지나고 나보니까 저한테 슬럼프가 왔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부상보다는 저는 오히려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시간들에 슬럼프가 왔었어요. 너무 큰 시합을 마쳤고 내가 너무 꿈꿔왔던 시합을 딱 마치고 나니까 그 뒤에 뭔가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다음엔 내가 뭘 해야지? 운동선수잖아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아직까지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라서 뭔가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슬럼프가 왔었는데 저는 그 슬럼프를 동료들로 극복했어요. 네, 슬럼프라는 게 되게 이제 외롭고 뭐 힘들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네, 오히려 동료들하고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같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새로운 걸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슬럼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름 선수의 슬럼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거에서 기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동호인들은 부상에 대한 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 네. 특히 낙차 관련된 사건 이후에 다시 자전거를 타기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시합을 하면서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낙차에 대한 뭐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트라우마를 뭐 어떻게 이겨냈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MCT 시합을 국가대표 소속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매일 넘어졌거든요. 사이클을 타면서 그렇게 많이 넘어져 본 적도 처음이었고 그런 동호인분들하고 시합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매일 넘어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때 엄청 가파른 내리막에서 한번 넘어져서 바지가 다 찢어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넘어지고 나서는 한동안 내리막을 제가 못 하더라고요. 넘어질까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극복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밖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거를 안 하려고 내리막을 빨리 내려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생각하면 이 몸에 힘도 많이 들어. 내리막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면 자꾸 생각하고 내려가면 몸에 경직이 더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코너링도 부자연스러워서 넘어질 확률도 더 높기 때문에 아림 선수처럼 그냥 생각 안 하고 타는 게 방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꾸 근데 생각이 나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부상은 이제 내리막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팔도 골절돼봤고 쇄골도 골절돼봤고 발도 이제 골절이 돼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만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늘 센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는 부상을 당해서 긴 휴식 시간을 가졌고 예전처럼 바로 운동을 하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슬럼프라든지 뭐 부상에 대한 그 공백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센터라는 거는 재활? 재활 센터도 맞고요. 코치님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운동, 피지컬 이런 시설, 관련되는? 네. 그런 곳에서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필요했어요. 나는 늘 세게 빨리 힘들게 고통스럽게만 하던 사람인데 다시 리셋된 몸으로 그거를 하기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든지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연차가 되면서부터는 센터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는 재활센터나 이런 데를 다녔던 기억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쇄골 골절이 2번인데 처음 골절됐을 때는 재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안 아프니까 코치님 타라니까 타고 감독님 타라니까 타고 했었지. 근데 이렇게 뭐 넘어지고 했을 때는 일단 본인이 자꾸 이겨내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내리막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서는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보려고. 왜냐면 안 내려가면 여기서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길 따라가야지 이제 손도 그룹도 갈 수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하면은 그런 트라우마도 이겨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선수는 부상 이후나 낙차로 인한 부상 이후에도 재활센터나 뭐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몸도 다시 확신을 얻으면서 마음도 다시 확신을 얻었다. 뭐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동갑이시잖아요. 네. 원래 동갑끼리 안 친하기는 해요. 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주 코치님도 언니가 먼저 운동을 해서 운동을 했고 두 분 다 시골 출신이고 은주 코치님도 입맛이 엄청 구수하시거든요. 근데 동갑내기 동료가 먼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은퇴 이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름 선수도 자전거에서 내려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에 관한 계획이 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은주 코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너무 이렇게 막 옷이 다 젖어가지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왔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은퇴할 계획이 없어서 은퇴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목표는 뭐예요? 선수로서 개인적인 목표. 지금 일단 작은 목표는 이제 곧 양양에서 열리는 트랙시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국체전입니다. 그 다음은 연기된 아시안 게임까지. 그렇죠. 마지막 아시안 게임이죠. 그러면은 아예 은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 몸이 잘 따라준다? 사실 뭔가 습관처럼 매일 해요. 그만두고 싶다고. 근데 그치, 저희도 모여서 밥 네. 먹을 때 안 되겠다, 네.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계약이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름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까지 부상 없이 잘 준비하시고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혹시 은주 코치님은 나름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뭐 질문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니면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거꾸로. 네, 제가 물어볼게요. 네, 코치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다른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제 아무튼 그래도 다르잖아요. 좋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은퇴할 때 다들 더 타라하고 후회할 거라 네.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후회할까? 후회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간둔 지 3년이 됐거든요. 벌써 3년이나. 근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럼 저 이 자리에서 저 이분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하겠습니다. 네. 근데 후회는 하진 않지만 항상 사이클을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관심 없다 하면서도 경기 결과 지켜보고 누가 1등했네 뭐 궁금하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근데 제가 하는 직업도 이거고 다른 일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그리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전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탔던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잘 탔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코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아주세요. 두 분의 그 사이클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우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여름 선수와의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여름 선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나여름 선수 인스타그램 그리고 나여름 선수의 이번에 활약, 전국체전 활약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